사암침법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을 발명하신 사암도인 황인학 선생이 직접 쓰신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요결 제1장 중풍문 강론 토론 중이었어요. 오늘은 11번째 증 진진류연 어떠한 증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진진유연 견증, 침을 줄줄 흘리는 증, 요법, 팔사혈, 즉 수오지 기골간의 대도, 상도, 중도, 하도 등의 사혈이니 좌우 공팔혈을 자침하라. 그러면 제목 분석부터. 진진유연, 여기 연자는 침 연자예요. 류는 침을 흘리다. 그런데 어떻게 흘려요? 진진, 즉 넘치게 흘린다. 뇌졸중으로 인한 침 흘림인데 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는데 침이 줄줄 흐르고 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인한 침 흘림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면신경마비, 또 하나는 뇌와 침샘 사이에 신경축이 있어요. 그 신경축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입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침이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안면마비 때문에 침이 흐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뇌와 침샘 사이에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이 삐뚤어진 데 더해서 그 연결축에 손상을 입으면 그러면 침이 줄줄 흐르게 된다. 두 가지 원인 중에 아마도 3, 4번님께서는 여기 진진유연에서는 침샘과 뇌 사이에 신경장애로 인한 진진유연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NIH에서 뇌졸중 환자의 침샘 기능 장애라는 자료에 보면 뇌졸중은 타액 기능 장애를 일으켜 타액 분비 감소 및 타액 분비 과다를 초래할 수 있다. 뇌와 그리고 침샘 사이에 신경에 장애를 입으면 구강 건조, 입이 바싹바싹 말라. 그러한 증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침흘림, 타액 분비 과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진진유연은 그 신경축의 손상으로 인한 타액 분비 과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신경 내분비 호르몬과 타액 분비의 섭식 조절, 타액 분비는 부교감 신경절과 교감 신경절을 통해 자극됩니다. 부교감 신경절은 고립신경로 핵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교감신경절은 척수를 통해 고립신경로 핵으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두 신경절 모두 타액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진진유연은 뇌졸중 후 뇌침샘축 신경장애를 말한다. 요법에서 발사혈, 즉 수오지 기골간의 대도, 상도, 중도, 하도 등의 사혈이니 좌우 공팔혈을 8개의 혈에 자침한다 했는데 어떠한 혈체를 말합니까?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게 팔사혈이에요. 이 경혈에는 가만히 침을 꽂고 있는 것보다는 침을 찔러서 피를 퐁퐁 내는 것. 사혈을 시키는 것. 그게 팔사혈 요법이에요. 이 팔사혈은 중풍이나 편마비 환자의 손기능 회복, 팔꿈치가 당기는 증세나 근육통 완화, 팔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또는 팔에 통증이 있을 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팔사혈의 효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팔사혈은 번열, 목통, 두통, 한강, 인통, 즉 구강 통증, 수지, 마목 등의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며 거풍 통락의 효과가 있어 중풍병 초기에 구급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혈이다. 그런데 이 팔사혈을 자극을 하면 인통, 구강질환에도 통한다. 입이 삐뚤어져서 침이 줄줄 흐를 때도 팔사혈을 쓰면 진정효과가 있습니다. 팔사혈 사혈요법은 일종의 구급방이며 진진유연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구안에서 입이 삐뚤어졌어요, 안면마비가 생겼어요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도 응급처치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방이에요. 그런데 자석으로 넣는 사암침에선 사혈시키는 게 아니고 각각의 혈처에 자석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하면
사열요법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다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계속 붙이고 있으면. 응급처치방으로 팔사효를 쓸 때는 퐁퐁 피내는 것 초심자들은 위험하니까 자석에 S극면이 닿도록 그렇게 부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진진유연에는 팔사열요법과 함께 대장정격을 같이 써줘야 합니다. 한 자료에 보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구강 미생물 군집은 환자의 중증도와 예후를 예측합니다. 뇌졸중은 뇌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구강 건강과 뇌졸중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은 침샘의 면역세포들인데요. 이 면역세포들이 침샘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침샘에서 침이 흐를 때마다 면역세포들도 함께 분비가 돼요. 그래서 구강 전체에 면역력 향상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 진진유연, 이것은 침샘과 뇌 사이에 통신이 교란되어서 침이 줄줄 흐를 때는 구강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침샘의 면역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요. 면역세포들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정격을 놓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구강 미생물군, 장내 미생물군 및 전신질환 간의 상호작용, 침샘 미생물군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치고 장내 미생물군은 구강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그림 보시면 대장 내에 수많은 유익균들이 있잖아요. 또 구강 내에도 수많은 미생물로서의 유익균들이 있어요. 이 화살표 보세요. 상호 면역력을 공유합니다. 림프 시스템으로 구강 내 미생물, 그리고 장내 미생물, 구강 내 면역세포들, 장내 면역세포들이 공유가 이루어진다. 림파틱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강 내의 침샘에 기능장애가 생기면 그러면 더더욱 침흘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뇌 건강에도. 단순히 입이 삐뚤어져서 침을 질질 흘리는 게 아니고 침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진진유연. 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당신의 세 동생이 같은 병으로 죽었고 또 장조카도 같은 병으로 죽었고 당신마저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삼두인 침구 요결 28장에 보면 당신의 그 병력을 다 기술하시면서 나는 대장정격으로 극복했느니 하면서 림파틱 시스템을 언급합니다. 구강의 침샘에는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을 통해서 즉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 세포들이 공유되고 또 구강에 분비된 침, 그것은 림프 시스템이 또 회수를 해요. 회수하고 분비되고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에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대장정격을 같이 써줘야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진유연 마치고 다음 시간에 구금담색이라는 병증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